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년 전 오늘은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날입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수십만 명씩 발생하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무려 5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이 나와 걱정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빗장을 걸어 잠가기 시작했고요. 우리 정부도 일단 남아공과 인접한 7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는데요. 이제 좀 일상을 되찾아가나 했는데 걱정입니다. 잃어버린 2년이 3년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앞으로 더욱더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춘천 환경사업노조가 주간근무 전환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춘천 지역은 쓰레기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 상장용지로 선정돼 청와대에 납품되고 있는 1600년 전통의 원주 한지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9일 오후 1시 40분쯤 횡성군 강림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가해자 검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춘천의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환경사업노조가 주간근무 전환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결행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춘천 지역은 현재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파업까지 언급하며 주간근무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춘천환경사업노조.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서는 야간근무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춘천에서는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1명 이상 야간 환경사업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출근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조합원들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수시로 깨서 시계만 본다. 출근 시간 전이면 심장이 벌렁벌렁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강원 지역 18개 지자체 중 야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춘천과 철원, 속초 등 5곳. 이 중 강릉시는 2023년부터 야간 근무 폐지 도입을 예고했고 평창군도 새벽 작업 중지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노조 측은 이러한 현황을 근거로 춘천시 역시 얼마든지 주간근무 전환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사업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당장 주간근무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혈동리의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당시 주민들과 주간작업 금지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25년을 춘천시 쓰레기를 다 받아주고 이제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분들의 희생은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내놓는 김에 더 내놔라 하고 이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또 춘천 시민들이. 임금 인상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의 임금은 2년마다 위탁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위탁업체 측은 노조 요구 사항인 6% 인상분을 춘천시가 받아들이기엔 어렵지 않겠냐며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상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물가 반영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반영이 되는 만큼 저희들이 이제 임금이 상승되는 걸로 이렇게. 주간근무 전환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 카드까지 꺼내든 춘천환경사업노조. 춘천시와 입장차가 크게 엇갈린 가운데 시는 실제 파업이 결행될 경우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긴급인력 지원을 통해 쓰레기 대란만큼은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1600년 전통의 원주 한지, 강원도 원주는 한지의 본 고장이라고도 하는데요. 한지의 원료인 당나무가 특히 많아서 이에 삼국시대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지 산업이 번창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명맥이 끊길 위기라고 하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원주 한지의 명맥을 잇고 있는 장흥렬 명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2호인 장흥렬 장인. 45년째 원주에서 한지 제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이라는 뜻의 한지. 한국인의 성품처럼 질기고 강하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성질을 지녔습니다. 한지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달여. 100번의 손길을 거쳐야 한다고 해서 백지라고도 불리는데 당나무를 찌고 껍질을 벗겨 물로 씻어내는 표백 작업까지 거쳐야 비로소 재료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물질하는 순서입니다. 이 외발뜨기 방식은 장인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전통 제작 방식인데요. 일정한 방향과 힘을 줘야 종이가 얇고 고르게 배열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주 한지는 최근 정부 포상증서용으로 선정되면서 청와대 납품까지 하게 됐지만 탈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한지는 거의 쓰임새가 거의 없어요. 행안부에서 훈포장 용지나 이런 걸 만들지 않으면 전혀 없어요, 거의. 실제 원주 한지의 소비자 가격은 장당 2,000원 수준으로 일반 한지보다 20배가량 비쌉니다. 천연 재료와 수작업을 고수하는 탓에 천년을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품질이 좋지만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원주 한지를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게 이제 손종이고 또 무형문화재와 이수자들이 뜨는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이 자체로서의 그런 예술성과 가치성은 있다 보고요. 관계자들은 전통 한지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전통 한지 사용을 확대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하면 뒤에 이어줄 사람도 없고 제가 이제 살아있는 한은 오래 가는 1000년이 가는 이런 한지를 좀 이제 보존을 하고 싶어서 저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종이가 청와대 표창장에 쓰일 종이입니다. 직접 만져보니 굉장히 견고한데요. 한지가 좀 더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아입니다. 네, 영상으로 보니 한지를 만드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데요. 요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자, 정부는 물론 우리 스스로 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요. 강원도에서 28일 56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강원도는 29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 전담 병상 431개 가운데 88.4%인 381개가 사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36개 중 31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86.1%를 기록했습니다. 29일 낮 1시 40분쯤 횡성군 강림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지자체와 산림당국은 헬기 석대와 소방차 등 장비 13대,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1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춘천에서 40여일 만에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5일 남산명 수동리에서 수렵된 야생 멧돼지 2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양돈 농가 8곳 중 7곳이 방역대 농가로 지정됐고 춘천시는 긴급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바이러스 발생 유휴지와 양돈 농가들 입구 등의 소독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주택에서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원주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주 소방서 예방안전과의 황서연 홍보 담당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가 겨울철에 유난히 늘고 있는 거죠? 최근 3년 동안 원주 관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중에 34%가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사계절 중에 가장 많은 주택 화재가 겨울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명 피해도 마찬가지 겨울철 주택 화재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원인은 화기하고 보일러 그리고
전기 온열기구 사용이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주 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필수적인지가 궁금한데요. 그동안 원주 소방서에서 직접적으로 이 설치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가정용 소화기인데요. 소화기의 중요성은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감지기는 화재로 인해서 연기가 발생하면 이 연기를 감지해서 거주자한테 경보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해서 거주자가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거주자가 대피를 하거나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그동안 지난 10년간 저희 원주 소방서에서 약 6,620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그러니까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했습니다. 네, 말씀대로 직접 화재 취약 가구의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작업도 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 원주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나 노후주택 밀집 지역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그리고 차상위 가구, 그리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재난안전기본조례에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규정을 올해 4월에 좀 수정하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2012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주택에 사는 분들이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부 말씀과 더불어서 끝으로 화재 예방과 관련된 주의사항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주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도 설치되어 있는 그 자체뿐만이 아니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화기도 어디에 있는지 사용 방법 등을 평소에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생활하면서 화재 위험성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전기 온열 기구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도 사용 전에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는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파트는 세대 내에 화재에 대비한 대피 시설이 있습니다. 경량 칸막이나 대피 공간, 완강기인데요. 평소에 위치하고 사용법을 알아두셔야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의 황서연 홍보 담당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5월에 개장하는 춘천 레고랜드 리조트가 본격적인 직원 채용에 나섭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30일 2021년 하반기 레고랜드 직원에 대한 채용 설명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인턴 채용 규모는 1,400명으로 구직자들의 질문과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또 12월 1일 한림대학교에서 2차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재개된 제13회 강릉 커피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커피축제에는 모두 3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으며 강릉 대도보관화에서는 하루 최대 입장 인원인 6천 명을 넘어 입장이 잠시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릉 커피축제에는 100명의 바리스타들의 핸드드립 커피 시음 행사와 커피를 주제로 한 감성 캠프 등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